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실전사주반 556강 진행을 할게요. 자, 시즌 12번째, 6번째 강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강의 사주 3개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하나의 사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하나의 사주로 여러 개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목은 사회적 인자를 시대에 맞게 변화 발전시키는 사주, 미래 모델링입니다. 미래 모델링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요, 보통은 아이들 사주예요. 아주 젊은 사람이나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신 분들, 뭐 20대 초반이나 다음에 청소년, 뭐 유치원생, 가끔 요즘 저한테는 신생아도 사주를 봐달라고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귀한 아이를 딱 낳는데 이 아이가 어떤 운명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 어머님, 아버님이 되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신생아 사주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사람들은 일종의 미래 모델링적 요소로 사주를 봅니다. 즉, 미래를 맞추는 요소가 아니라 미래를 유도해주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는 있는데 사주 하나에 미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주를 배우면 딱 하나의 미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노 아니야. 사주 하나의 미래 하나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주 기법으로 사주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20개 나올 수도 있고 30개 나올 수도 있고 200개 나올 수도 있고 2000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적이라는 뜻이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나이가 30대 중반에 무슨 직장인이고 뭐 결혼을 했다. 뭐 40대 중반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대체로 인생의 한 절반 정도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할 수 있는 미래의 폭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 명리가들 입장에서 맞춘다는 개념으로 보면 맞추기 쉽겠죠. 하지만 유도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유도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추기에는 유리하지만 유도하기에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이미 인생이 어떤 굳은 습관으로 고정돼서 어느 정도 올수록. 하지만 이렇게 청소년,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중학생입니다. 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살 날이 무궁무진하죠. 아직 출발점에 올라서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 사주가 낼 수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렇게 보죠. 적어도 우리가 신의 운명 개입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해석과 긍정적인 해석, 그러니까 부정적인 미래와 긍정적인 미래에는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정도만 분류를 해서 이거를 긍정적인 미래 쪽으로 확 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긍정적인 미래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힘을 좀 밀어줄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저는 일부러 제 수호신한테 뭐라고 주문을 하냐면 앞으로 미래가 안 풀릴 사람들은 죄송한데 저한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저는 행운의 스피커를 하겠습니다. 악마의 스피커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재수 없는 스피커는 사양합니다. 그거는 다른 분들 많으시니까 재수 없는 소리 하시는 스피커들 많으시니까 그분한테 데려가시고 저는 천사의 스피커를 할 테니까 제가 아주 얍삽한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이기적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가끔씩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나니까 무슨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받고 저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받겠구나 훤히 보이니까 착한 행동을 하긴 하는데 별로 내가 착하게 안 느껴져. 그냥 내가 이기적으로 느껴져. 내가 이기적으로. 근데 오히려 그게 반대급부도 없고 좋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거 착한 일을 하는 거야, 선심 쓰면서 하는 거야,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우주에서 반작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했어? 하는 식의 어떤 뭔가를 변화시키려는 마음과 그 변화시킴을 원상태로 돌리려는 작용 반작용이 같이 작동을 해버리는데 아니 나 이거 내가 이기적이라서 이런 거야. 내가 이기적이잖아. 내가 뻔히 미래를 아니까 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런 반작용이 별로 안 생겨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겠죠. 자, 미래 모델링 편입니다. 자, 경인년, 병술월, 신유일, 정유시 남자아이 사주입니다. 지금 경인년생들이 경인년 신묘년이 대략 한 2012년, 13년 그때쯤이죠. 2010년, 11년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지금 2024년이니까 지금 한 14살, 15살 정도가 됐죠. 한국식 나이로는 15이고 만 나이로는 한 13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입니다. 어머니께서 아이 손잡고 지방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아침에 KTX 타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아이와 함께 듣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죠. 보통 이런 청소년 자녀는 보통 어머니만 듣고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저를 아주 많이 신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어머니도 사주 공부를 좀 하신 분이시고 그래도 제 손님의 열에 한 7, 8분 정도는 사주 공부를 좀 하다가 오신 분이고 나머지 2, 3분은 소개받아서 오신 분이에요. 사주 공부한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오신 분 2, 3분. 사주를 봤던 분의 소개를 받아서 오신 분. 이런 형태죠. 근데 이분도 사주 공부를 하다 보니 여러 명리 선생님들의 강의나 실제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지방에 계시니까 그쪽 지역에서 수업을 지금 받고 계시는 분이신데 어떤 분에게 내 아이 사주 상담을 받아볼까 하시다가 다행히 고맙게도 제가 선정이 돼가지고 특별히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서 서울에 오셔서 근데 특이하죠. 아이 손잡고 와서 그래도 제가 아이한테 절대 안 좋은 소리 하진 않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나 모르잖아. 가끔 무서운 얘기 하시는 명리가 만나면 너 어떻게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 가끔 그 명리계에서 전설처럼 들려오는 강원 선생님의 그 옛날 얘기. 강원 선생님이 중학교 때 아버지 친구가 명리이셨는데 그 명리를 하시던 아버지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셔서 네 사주를 봐주마. 탁 보더니 너는 결혼을 3번 할 것이고 40대 중반에 죽을 고비를 넘길 것이다. 근데 그분이 정말로 결혼 3번 하고 40대 중반에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서 정말 운명은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운명학자로 전업을 하시게 되는데 원래 그 전까지는 문화예술 평론가셨다가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거 맞춘 게 아니라고 유도하는 거라고. 아니 3번 대박 난다. 사업을 크게 3번 할 것인데 너가 크게 3가지 사업을 할 것인데 특히 마지막 사업에서 대박 난다. 지금 강원 선생님이 철공소 명리 사업으로 대박이 나셨으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잖아. 3번 사업해서 대박 난다. 특히 마지막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줄 것이지. 결혼 3번 한다고 했어야 돼? 아니 그래 사실 우주에 가면 결혼 3번 한 사람이 더 나는 경험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더 좋을 수도 있어. 저는 결혼을 1번 하고 안 하고 3번 하고 10번 하고 개의치를 않으니까 그것도 다 어떤 영혼이 짜가지고 모험적인 계획서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시대에 지금 나이가 60 되시는 분들 시대에는 결혼 여러 번 한다는 소리는 사실 그거 덕담이 아니잖아. 악담이지. 그건 미래를 맞춘 게 아니잖아. 그 의도 자체도 좋은 게 아니잖아. 난 그런 얘기가 들어. 그러니까 아이들 사주 볼 때는 악담하면 안 돼요. 그거 유도하는 거야. 미래를 맞춘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우려해서 그러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준다. 조심해라. 무슨 조심이야. 아주 지옥 갈 소리야 그거. 유도해 버리는 거라고. 유도를 한다고. 그게 마음속에 심어지면 우주는 긍정과 부정의 반어법을 구분하지 않아요. 이 마음 공부나 시크릿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 끌어당김의 법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우주는 반어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나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저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반어법이죠.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돼.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병에 걸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사고 나. 네, 편안하게 해주세요.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정도로 해야 돼. 근데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건강하지 못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요. 라는 마음을 내면에서 품고 있으면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 첫째, 반어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정문이든 긍정문이든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사건을 일으켜버린다. 끌어와 버린다. 두 번째, 바라는 거를 이루어주지 않는다. 믿는 거를 이루어준다. 바라는 거는 한 5% 정도 이루어주고 믿는 거는 한 30% 정도 이루어준다고. 그럼 나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거 바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나의 현재 상태를 난 평생 거지로 살 것 같아. 나는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면 어떡하지? 나 아무래도 이 상태로 봐서는 빗줄기가 안 보여. 이건 내가 믿는 거죠. 알았어. 너가 믿는 대로 이루어줄게. 가 된다고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거예요. 아이의 미래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주를 통해서 여러 개의 미래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 여러 개의 미래 모델링 중에서 이 아이가 이러한 미래로 갈 수 있게끔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원칙이 있죠. 가능성 높고 바람직한 미래로 기운을 몰아주는 거. 이게 미래 모델링이에요. 모델링이 뭐죠? 어떤 빌딩 같은 거 지을 때 미리 어떻게 지을 건지 빌딩에 대한 대략적인 모습들을 만들어놔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나 대략 이런 빌딩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관계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빌딩을 만들기 때문에 웬만해서 그 모델링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같은 거예요. 어떤 조각상을 만들 때도 처음에 이렇게 스케치를 하죠. 그게 모델링 작업이에요. 어떤 뭐 화학 연구, 여기 화학 전문가가 계시네. 예, 할 때도 일단 어떤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증명해 나가는 식으로 이제 뭐 계획을 짜고 사업 계획서도 미리 모델링을 하죠. 대략 몇 년 차에 무엇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한다. 대략적으로 미래 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맞춰 나가지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학도 이거 운명 모델링을 해야 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가 낼 수 있는 여러 개의 가능성 중에 가능성 높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걸 밀어주면은 에너지 낭비잖아. 그 중에 이거를 모델링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 항목은 그렇게 가는 게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과 경험의 체험을 통해서 영혼이 성장하는 본연의 의지에 맞겠다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고 성장이에요. 성공은 마냥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성공인 거고 대신에 성장은 퇴보할 수가 있죠. 성장이라는 거는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나쁜 일도 생길 수 있으면서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얻어내는 거예요. 숙제를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숙제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부모님이 아이 사주를 보셔서 내가 뭘 도와줘야 됩니까? 뭘 도와줍니까? 뭐 무슨 학교를 보낼까요? 무슨 옷을 입힐까요? 어디로 이사를 보낼까요? 어디로 유학 보낼까요? 하시는데 부모님의 역할은 아이를 응원해주고 안전기제가 돼주고 학교 보내주고 병원 보내주고 실망과 슬픈 일이 있을 때 늘 응원해주고 지지해서 안전기제가 되게 해주고 가끔 아이가 하기 버거운 숙제가 있을 때 곁에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아이의 숙제를 뺏어서 당신이 하지 마시오. 여자는 내가 구해줄게. 너 직장은 내가 알아봐준다. 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 잘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거는 자식을 조종하려고 하는 지배심리,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것일 뿐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본 아이, 사주 자체가 가녀지동이고 자기주관성이 강하죠. 아직은 중학생이고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인데 아이가 크면 성인이 되면 아이의 의사를 물으십시오. 특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2개 학교의 프로필을 보여주면서 이 학교로 보내는 게 나아요, 이 학교로 보내는 게 나아요. 보니까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아. 2개 다 학교가 자사고 아니면은 그 지역 명문고야. 자사고하고 명문고 2개를 보여주면서 어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두 학교가 다 비슷해. 일반 학교보다는 훨씬 레벨이 있는 학교예요. 어느 학교를 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에 대한 선택은 아들한테 맡기십시오. 물론 아들이 아니 몰라요. 그냥 엄마가 가라는 대로 갈게 할 수도 있는. 그래도 너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을 것 같니? 라고 물어봤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이의 의사를 물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훈련을 미리 시키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자, 이제 우리 사주를 좀 공부를 하셔서 어머니께서는 이 사주의 각각의 십성의 의미나 대략적인 구성을 알겠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편집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은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덕분에 호신쌤이 이렇게 밥줄이 안 끊어지고 잘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주 배워서 이거 스토리텔링 다 해버리면은 그러면 뭐 나는 뭐 먹고 살라고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다행히 이 각각의 십성이나 내용을 아시고 있으면 이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드리면 아 그렇구나 사주를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쏙쏙 되시죠. 특히나 저한테 사주 보러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사주 공부를 좀 하고 오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저는 사주를 전혀 몰라요 하는 사람은 유도가 잘 안 돼. 내가 아무리 미래를 좋게 유도를 해줘도 효과가 적어. 근데 사주를 좀 알고 계시고 사주에 대해서 좀 신뢰도 하면서 호신쌤에 대한 신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유도가 그냥 기가 막히게 먹혀. 사실 이거 반은 최면이야. 반은 최면.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운명이 그렇게 써 있구나. 호신쌤이 저렇게 설명해 줬구나. 호신쌤의 기운에다가 세상에 이 사주가 강의에까지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우주가 한 힘으로 그 미래 모델링을 밀어줍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사주를 신뢰하고 여기 있는 글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더더욱더 그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요소죠. 사실 난 개운하는 최고의 방법이 사주 공부 좀 한 다음에 나한테 사주 보러 오는 게 최고의 개운인 것 같아. 그럼 내가 최면을 싹 걸어가지고 그렇게 미래가 싹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야. 맞춘 게 아니라고. 유도해서 맞춘 거라고. 여러분들이 유명한 명리가한테 가서 막 안 좋다는 얘기 듣고는 막 노심초사해서 3년 동안 그때 내가 병에 걸려 죽는다 막 이런 소리 듣고 막 3년 동안 잠 못 자잖아. 그럼 정말 3년 후에 죽을 가능성이 대폭 높아져요. 왜?
그거 최면에 걸린 거야. 미래 유도당한 거야. 인생 주권이 뺏긴 거야. 어떤 면에서는. 아니 몰라. 뭐 사실 그러니까 이 명리가는 정확히 말하면 운명을 만들어내는 마법사 같은 사람인데 운명을 창조하는 사람인데 내 운명이 아니라 주로 남의 운명 창조하는 사람이야. 뭐 덤으로 내 운명 창조해도 괜찮겠지. 근데 이게 미래를 맞춘다라고 다들 착각을 하고 있어. 명리가들도 대부분 100명 중에 99명은 자기가 미래를 맞추는 학문을 하고 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그냥 주의와 경고를 해줬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면피를 하는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미래에 개입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신의 에너지의 창조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에다 영향력을 미친 거라고. 영향력을. 양자역학 보면은 쳐다보면 해당 입자가 영향을 미치잖아.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느냐는 관찰자 효과에 따라서 그 파동이 이런 입자로도 변하고 이런 입자로도 변하고 이런 입자로도 변한다고. 영향을 미친 거야. 이 명리 계통에 유명하신 분 잘 맞추셨다는 분, 뭐 재산 박지현 선생님, 뭐 박도사님 이런 분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영성학적으로 그분들은 남의 미래를 창조를 잘하시는 분이야. 창조를 잘하시는 분. 쉽게 말해서 그분한테 사주 상담 받은 건 운명 창조를 받은 거라고. 미래에 영향력을 끼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뭐 살짝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뭐 살짝 영향을 미치면은 그게 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경계선에서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아주 미세한 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운명 유도를 받아버리면 그쪽으로 팍 밀려나 버린다고요. 마치 저기 뭐 수능을 봤는데 1, 2점 차이로 지금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나 뭐 저기 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지금 한 10표, 20표 차이로 지금 당선이냐 떨어지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약간의 힘으로도 영향을 받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요소예요. 자, 우리 아이의 사주를 보고 제가 오른쪽에다가 해석 1과 해석 2라고 해가지고 제가 장문의 글을 좀 썼습니다. 이거 외에도 아마 해석 6, 7, 8, 9, 10, 11, 12 몇십 개는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석 1은 업계에서 사주를 부정적으로 풀 때 나오는 해석문이고 호신쌤이 어떻게 이런 걸 쓸 수 있죠? 호신쌤도 초창기에 이렇게 썼거든. 저는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나쁜 놈입니다. 통렬히 반성해. 그래서 내가 이 사주 보면 무슨 소리 나올지 알아. 이게 사주를 부정적으로 배웠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근데 이거는 제가 운명에 대한 통찰을 겪고 나서 이제 기존의 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다시 내 생각을 바꿔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라고. 이게 해석 2예요. 이 호신쌤의 해석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야 해석 2보다 해석 1이 더 맞는데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정답은 없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해석 1, 해석 2 한번 보도록 하죠. 뭐 프린트로 다 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사주에 보면 특징들이 몇 가지 있죠. 자, 잡기 정인격이고 특징은 월지, 잡기, 진술충미는 과도기의 기운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런 사회에서 저런 사회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월지가 진술충미일 때 나타나는 겁니다. 생지면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사회인 거고 화계지면 무엇인가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른 사회로 변화되는 과도기를 말하는 거고 왕지면 자오묘유면 어떤 사회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말하는 거죠. 뭐 조선의 초창기, 뭐 조선의 중흥기, 뭐 조선의 변화기. 그래서 뭐 조선이 이제 뭐 일제 식민지로 바뀌는 막 과도기, 뭐 이런 것 같은 진술충미는 변화의 시기에. 그러니까 이 사주는 활동 무대가 인호수를 마무리 짓고 해자축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시기 같은 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술토의 과도기적 환경에서 천간에 있는 십성들의 모든 뿌리가 돼주고 있습니다. 자, 천간에 있는 기운들이, 천간에 표방한 기운들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지지에 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건데, 보세요. 이 술토에서 정화 나왔죠? 병화 나왔죠? 신금 나왔죠? 경금 나왔죠? 뭐 무기토 빼고 다 나왔네. 이렇게 되면은 사회에 내가 다루는 천간적인 것들이 모두 월지 그 사회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경우들도 있죠. 여기 있는 경금하고 신금은 여기서도 올라왔지만 여기서도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면 사회에 있는 겁재들과 나 역시도 나 스스로에 기반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 그 뿌리는 처음엔 술토에 기반을 했다가 나중에는 나라에게 기반하게 돼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회의 인성의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인생 후반에 가면은 나를 믿고 살 것이다. 어쩔 때 이 술토가 진술충을 해서 뿌리가 없어질 때,
그러면 이 비경겁제의 뿌리가 술토에 있었는데 술토가 약화되고 진토가 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뿌리는 나밖에 없잖아. 그럼 사람이 나 믿고 살아야지. 나는 술토와 합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진유합으로 진토와 합을 하게 될 거다라는 형태가 되는, 나는 새롭게 바뀌는 시대에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것이다. 기존 제도인 술토가 약화되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학문이나 제도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 사주에서 이 진술충미가 인성으로 들어올 때 이런 학문 배우다가 저런 학문 배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요 지난 시간에 배운 수의사의 사주, 요 술토라는 수의를 배우다가 수의사 학문을 가져서 나중에 심리학 학문을 만들어서 천간무토 들어올 때 둘을 합칠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이 사주는 술토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대운에서 지지육충에서 진대운을 만나게 되면 진토로 변화될 것이다 같은 거예요. 근데 사주에 술토도 있고 진토도 있으면 술토도 하고 진토도 한다인데 술토만 있었는데 진토로 바뀌면 술토의 체계가 무너지면서 질토의 세계로 점차 바뀌어 나간다라는 형태니까 양립적 요소보다는 기존 제도가 무너지고 새로운 제도로 바뀌어 나가는 듯한 의미가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 뭐 진토가 있었으면 뭐 진토도 있고 술토도 있다 뭐 이런 형태인데 술토가 진토로 바뀌는 거잖아. 뭐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자, 특징은 과도기적 인성에서 다 올라왔다. 비경겁제는 나한테 뿌리 내렸다. 그 다음에 관이 두 개가 있죠. 사회궁에 떠 있는 관과 개인궁의 시주에 떠 있는 관. 인생 전반부에는 이 관이 직장 조직 생활이겠죠. 요 시주에 있는 관은 나의 개인적 간판이죠. 큰 조직에 들어가서 내 간판을 세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큰 조직에서 겁제들과 함께 관을 공유하며 살다가 나중에 내 관을 쓴다. 뭐 대학병원 같은 데서 있다가 개인병원 차렸다. 뭐 기업연구소에 있다가 내 개인연구소 차렸다. 이런 형태로도 발현이 될 수가 있죠. 가끔 개 중에는 이거 안 쓰고 곧장 이거 쓰는 사람도 아주 드물게 한 20-30명 중에 1명 정도가 있기도 해요. 연어를 패싱하고 바로 시주로 가는 분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흔한 일은 아니에요. 난 사람들이죠. 자, 그럼 이 사주는 남자아이인데 이 사주의 인생 스토리를 대략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사회궁에 정관이 떠 있으니까 이 병화의 정관이니까 좀 빛나고 드러나고 알려지고 뭔가 빛과 통신이니까 문명이나 과학. 화기운 하면은 핫이죠. 핫. 수 하면은 쿨이고 쿨. 그러면 차가운, 뜨거운 회사라는 거는 핫한, 그 시대의 핫한, 그 시대의 유명한 그런 거죠. 농업으로 유명한 사회에서는 농업 사업이 핫한 거고, 공업이 유명한 사회에서 공업이 핫한 거고, 첨단 기계 문명이나 과학 정보통신 사회에서는 그런 업종이 핫한 업종이겠죠. 근데 병화라는 것 자체가 보통 정보통신, 방송, 어떤 그 과학기술의 번창, 드러나고 알려지고 밝혀지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주가 인생 전반부에는 요런 병화같이 태양처럼 빛나는 핫한 직장 조직에 다니겠구나. 그런데 보죠. 사회궁과 개인궁을 나누면 이 병화 앞에 먼저 겁재가 있고, 이 병화의 뿌리는 사실 겁재가 운영하는 재성에서 올라온 조직이고, 이 조직은 술토라는 어떤 인성제도 공부 학문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겁재가 사업을 하면서 만들게 된 조직이면서 지지의 환경은 제극인으로 정제와 정인이 만나고 있으니까 제극인 사주죠. 이 사주는 특징이 무식상 제극인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을 식상생재하는 형태가 아니라 근면성실하게 노력하고 기술을 배워서 재주를 부려서 돈을 벌겠다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인성하고 재성이 만나는 형태니까 제극인으로 돈을 버는 형태예요. 식상생재는 전문 기술과 손발을 써서 근면성실하게 노력하여 돈을 버는 거고, 제극인으로 돈 버는 거는 뭐예요? 머리 써서 지식정보 컨텐츠 사업을 통해서. 제극인 사업은요,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옛날 명리책에는 제극인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고, 제극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도 대부분 그냥 탐재괴인으로 한 줄로 끝냅니다. 탐재괴인이 뭐예요? 돈에 욕심을 내서 양심을 버렸다. 그래서 보통은 안 좋게 탐관오리가 생긴다, 범죄자가 된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돈 때문에 감사해졌다, 사기꾼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안 좋은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 왜 그러냐 하면 옛날 시대에는 제극인적 직업이 거의 없었어요. 굳이 옛날 이야기에서 찾는다 그러면 봉이 김선달이나 저희 허생 같은 사람들이 역사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제극인 쓰는 사람들이야. 근데 대체로 이미지가 안 좋죠.
왜 허생은 어떤 사람이야? 저 매점매석으로 물건 자본을 휘둘러 가지고는 돈 번 사람이고 요즘으로 치면 시장 교란주의자 같은 사람이고 그렇죠?